총선 코앞인 내달 대구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대구 북 콘서트. 이 콘서트를 하시는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해 뭐 한 이 하반기 때 그리고 그것보다 앞선 고 전전해 때 뭔가 얘기를 꺼내는 게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습니다. 연관이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뭐 유영아 변호사가 뭐 대신 뭐 이뤄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었네요. 과거에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목이 북 콘서트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구에서 회고록 북 콘서트를 열 예정인데요. 날짜는 2월 5일입니다. 대구의 한 호텔인데요. 여기에 일단 300명 정도가 초청을 받았다 그래요. 선별을 통해 300명. 일정 공지에 참석 여부 확인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골라서 이분들만 오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자, 회고록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12년 18대 대선 치러진 이후에 재임 기간과 탄핵 구명, 그리고 2022년 3월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과정, 그렇다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세월을 다룬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회고록에. 이 회고록 관련 북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여기 보시면 유영아 변호사. 요게 이제 언론에 요 얘기를 해놨는데 북 콘서트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뭔가 좀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300명 정도로만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 서재원 위원장. 지금 대구 계시잖아요, 대구. 예, 맞습니다. 소문을 좀 들으셨어요? 아니,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은 시점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설 명절 직전입니다. 이게 아마 내용이 행사가 열리고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은 설 연휴 동안 굉장히 다 특히 대구 쪽 회자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오. 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북콘서트 열고 총선 나올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유영아 변호사는 예. 지난 보선 때 대구시장 후보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근데 떨어졌단 말입니다. 오. 예,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행보보다는 예. 유영아 변호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저런 북콘서트로 실천적 행동으로 나온 그 것인데 유영아 변호사가 총선에 출마하는데 그거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저 행사 아닌가? 그렇죠. 이겁니까?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급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서울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지만 우리 이재명 당대표 범죄자도 아닌데 피의자인데도 안 만나는데 본인이 30년 징역을 한 범죄자, 탄핵 대상인 사람을 한 달 동안 2번 만났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게 공통의 목적이 같이 있는 겁니다. 총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구에 가면요. 저보고도 굉장히 많은 어르신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래, 좋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간 건 알겠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사면 해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00명 비공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면한 우리 이제 대통령 있잖아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을 아마 초청할 것 같아요. 여기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의 어르신도 저도 경로당에 계속 가면 저한테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거든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30년간 해서 감옥에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약간의 대구 감정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마음이 앞선 것이 북콘서트로 나타났다 봅니다. 자, 요거 강준혜 변호사께 질문 드릴 텐데 일단 300명이 초청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일단 그 인사가 누굴지도 궁금하지만 만약에요. 초청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히 대구 지역에 출마를 앞둔 정치인들 이 북콘서트 현장에 가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지역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겠죠. 300명의 초대장을 받지 않아도 그 앞에서라도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하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굉장히 측근들, 지지자분들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얼굴 도장을 찍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실 가고 싶은 사람은 또 최근에 출사표 던지신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화해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할 이유도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김무성 전 대표가 앞에 와갖고 본인의 뭐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까 청년위원장님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초대한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저는 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북콘서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의 북콘서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선거의 여왕이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북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그 결집을 원하는 것일 텐데 거기에는 안타깝지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예. 조금 희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무슨 화해 얘기 꺼내냈잖아요. 뭐 그의 대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그런 제안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다. 제 인생보다 더 열심히 박근혜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제 그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래 박근혜 대통령 그런 고생을 갖다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데 근데 탄핵 주장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제 철학입니다. 자, 배훈찬 소장님. 네. 이거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 300명 명단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김무성 전 대표 화해 얘기를 꺼냈던 김무성 대표 요 북콘서트장에 혹시 갈까요? 초청 안 받았더라도? 아니면 초청도 안 될 뿐더러 초청도 안 될 뿐더러요.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또 부산 중영도 예. 출마를 지금 선언한 상황에서 출마한다고 그랬어요. PK 민심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영도에서는 그런 김무성 전 대표 행동에 대해서 막으라는데 이래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콘서트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민심이냐. 예. TK 민심과 보수층의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것이 이 총선용 총선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영향력만 채워놨고요. 뭡니까?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속내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은연지중에 이제 내비칠 수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북콘서트일 테고요. 예. 더 큰 의미는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국정농단 그것에 왜 나는 그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인 거죠. 예. 그러면 대체로 이제 여기에 초청받는 300명의 인사들은 대체로 우리가 확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초대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초대 못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초대받는 사람의 300명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의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부를 구성했던 그래서 국정농단돼서 쫓겨 나갈 때까지 내쫓길 때까지 그래도 대한민국을 통일 대박이다. 또는 이렇게 구성을 해왔던 예를 들면 뭐 최경환 전 장관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사를 하면 국민의힘은 잔뜩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상당히 유력 인사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갈 가능성이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동훈 접점이 비대위원장은. 없었고 실제 그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예.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참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친박 성향의 다른 이 TK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의 개별 행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K 민심에서 여전히 서문시장, 예. 광천시장 뭐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동성로 뭐 이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공을 들이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TK 민심을 고려하는 차원도 다분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북콘서트에 공을 들인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수정욱 변호사께서 지금 다른 패널들 말씀하시는데 뭔가 빙글에 웃으시는 게 저는 뭐 알고 있는데요라는 표정을 아주 강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지금요.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유영아 변호사하고 자주 수시로 통화하고 예.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저하고 대담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많이 듣잖아요. 예. 이 행사는요. 신문에 연재하던 회고록이 끝나서 예. 이제 책을 내는데 예. 이거 유영아 변호사 지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뭡니까, 지원하려면 그냥 저렇게 화면으로 지지 연설만 해주면 되지. 이런 행사가 왜 필요합니까? 예.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역사적 법정에서 명예회복. 오. 정말 이제 억울하게 탄핵 구속까지 우리 예. 역사 법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을 2012년부터 그다음에 최근까지 과정을 밝히는 명예회복 역사법정 이런 차원이고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갑니까? 그다음에 기자들 질의응답도 안 받을 거예요. 오. 아마 저는 이제 그 최경 뭐 옛날 정권 인사도 거의 없어요. 오. 아마 이제 그냥 박 대통령과 친한 지인들 예. 끝까지 이게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준 일반 지인들 오. 이분들이 선별된 거고요. 예.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 갈지 모르죠. 그분은 이제 뭐 한 번도 상견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가겠다고 하면 아마 가겠다고 그까지는 하면. 이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아, 일단 2월 5일인데 아마 그날 주목을 꽤 받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 자리에 나타날지, 나타나면 무슨 얘기를 또 할지, 어떤 장면일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